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이웃사촌 여러분. 오늘은 일요일 저녁이고 저 역시 오늘은 그냥 늦잠도 자고 크게 한 일 없이 지냈습니다. 그방 청소를 좀 했습니다. 그 여름 맞아서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방 배치도 좀 바꾸고 청소도 좀 하고 밀린 빨래도 좀 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다가 최근 그 우리나라 그 자본시장에서 일어났던 그 라임 사태라든가 이런 뉴스를 우연히 접하게 돼서 제 자신도 공부도 해볼 겸 몇 가지 점에서 짚어봤는데 너무 갑자기 일상생활을 얘기를 다룬다고 해놓고서 갑자기 돈에 대해서 너무 돈 문제만 다루는 거 아니냐, 너무 돈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돈이 전부는 아니죠. 이 살아갈 때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게 가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돈이 중요한 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면에 있어서도 돈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어떤 작업하는 데 있어서 내가 돈을 받는 건 중요한 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 일은 왜 하죠? 돈을 급여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하죠. 근데 이제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할 뿐이지 금전적인 관계가 중요하죠.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솔직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이번 최근 어떤 이벤트도 저가 좀 있어서 이 자본 시장에 대해서 틈 날 때마다 용어 정리라든가 그런 걸 조금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 자신도 공부하는 시간이 되면서 동시에 다른 분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저 혼자서 공부하면 사실 재미없거든요. 그 공부라는 게.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방송을 어떤 컨텐츠를 만든다기보다도 이걸 내가 만드는 걸 본다고 하면 그나마 내 혼자서 이렇게 끄적일 때보다는 조금 더 성의 있게 뭔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이 되니까 그렇게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책을 한 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은 남자의 물건이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들은 남자의 물건 하면 제일 처음 떠오르는 것이 뭔가요? 이 책은 김정훈 교수님이라는 여러 가지 본인 스스로 여러 가지 문제 연구소장 이렇게 해서 명주대 교수님이시고요. 이렇게 파마 머리 하시고 베토벤 옷 같은 거 입고 방송에도 자주 출연하시는 분인데 저는 이분 잘 모르고 저랑 아무 관계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옷 같은 것도 제가 이제 평소에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나가고 주로 추리닝을 많이 입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 컨텐츠를 만드는 이 컨텐츠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코로나의 신종 코로나의 여파도 있지만 요즘 세대는 어떤 솔직히 말해서 이웃사촌이라는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모두 이제 어떤 생활 패턴 같은 것도 다 독립돼 있고 코로나 사실 이전에도 대부분 독립된 생활을 살아왔고 소통이라는 것을 예전처럼 그렇게 좋든 싫든 그 관계가 어떤 직장 관계이든 학교 관계이든 그렇게 예속되는 그런 어떤 인간관계에서 점점 탈피해가는 그런 과도기에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본인이 이런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내가 어떤 하고 싶은 얘기라든가 그리고 좋은 정보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면 아마 패턴이 나오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하고 잘 맞는다. 저 사람이 만든 컨텐츠는 내가 뭔가 좀 나하고 잘 맞는 것 같아. 저건 내가 아니야. 이렇게 돼서 어떤 이웃사촌처럼 디지털 상에서 이웃사촌처럼 되면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서로 취미도 즐기고 이런
하나의 그게 꼭 뭐 유튜브가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제 그 유튜브라는 게 지금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그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거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이걸 통해서 뭐 나중에 이 유튜브로 어떤 큰 수익을 올리거나 뭐 전문 방송을 하거나 이렇게 할 능력도 없고 그럴 욕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 책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한마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추천드리는 책인데, 어떤 사람을 뭐 이건 남자라고 했지만 이분이 이제 자기 본인이 남자라고 한 이유는 요즘 이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어떤 그 남자 중심의 사회가 이미 무너져서 사실 요즘 제가 봤을 때도 뭐 남자라든가 여자 누가 더 우월하다 뭐 이런 건 없어요. 요즘 뭐 여자 대통령까지 시켜줬잖아요. 어쨌든 본인이 못해서 그렇지. 대통령도 하고 뭐 장관도 여자분 다 하시고 능력 본인 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이분이 이제 본인이 남자고 자기 어떤 요즘 이제 대한민국 남자들, 특히 대한민국 남자들의 특징이 내가 어떤 뭐 아주 유수 기업의 어떤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어떤 조직에 있을 때는 그 자체가 내 어떤 존재를 나타냈었는데, 거기서 딱 나옴과 동시에 내가 완전히 무기력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을 이분이 잘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저는 안타깝게도 이제 뭐 그런 기회조차도 별로 없었던 것 같으니까 별로 잃을 것도 없는,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더 넘어서서 어떤 한 사람을 나 하면 A라고 하면은 나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나의 존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나를 대표해 줄 수 있는 그 사물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유명 인사들의 사례를 들어서 참 이게 공감이 온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와닿게 그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누가 나오시더라. 여기 이제 본인 저자분 같은 경우에는 뭐 만년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모장, 그리고 누군가에는 커피 머신,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물을 이 사람이 얼마나 애착을 많이 갖고 있고, 만약에 모자 하면 모자가 종류별로 엄청나게 많고, 또 만년필 하면 만년필도 종류별로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그건 뭐 일단 금전적인 값어치보다 이 사람의 어떤 그 굉장히 취미와 기호와 이런 걸 다 얘기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나는 과연 나를 대신 표현해 줄 수 있는 사물이 뭔가, 이렇게 제가 이제 이미 40대 중반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책을 읽은 지가 한 1, 2년 돼요. 근데 이걸 나 자신을 이걸 대변해 주는 게 뭘까? 나를 대신 얘기해 줄 수 있는 어떤 사물, 투영하는 사물이 뭘까 했는데 별로 없더라고요, 사실. 예전에 제가 그 오토바이를 좀 즐겨서 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오토바이가 그 BMW에서 사람들이 이제 뭐 꿈의 바이크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한 그 어드벤처 그 GSA 1200이라고, 오토바이 굉장히 커요. 일단 크고 높이도 C2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그때 그 오토바이를 매물로 내놓은 적이 있었는데 키가 뭐 한 180, 2, 3 정도 되는 사람도 발이 다 안 닿더라고요. 마찬가지더라고요. 그거 제가 봤을 때는 다리가 거의 뭐 키가 한 190이 넘어야 여유 있게 닿는 그 정도로 C2가 높았어요, 오토바이. 그런데 이제 탈 수는 있어요. 키가 뭐 170, 저도 170 초반인데 탈 수 있어요, 충분히. 왜냐면 이게 이제 타고 내릴 때가 어렵지, 일단 타고 달리면은 그 오토바이가 다 가게끔 돼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도 타봤는데, 저는 그 수입 오토바이를 타면서 느낀 점이 뭐였냐면,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2종 소형 면허를 가지고 있어도 고속도로 진입을 못한다는 거, 그리고 어떤 서울 경기권이 아니면 그 정비받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거. 엔진 오일 가려고 서울까지 갔다 왔어야 되니까. 그리고 하여튼 뭐 저는 그걸 한대 탔지만, 이제 그 자동차보다는 오토바이가 타고 달릴 때 다른, 제가 봤을 때 다 단점이, 차보다는 오토바이가 단점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장점이 있다면은 그 자연과의 동화가 그게 월등하게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좀 작은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도, 자동차는 내가 어떤 그 박스 안에서 이렇게 유리에 덮여진 채로 달리니까 일단
뭔가 이렇게 스크린을 통해서 보는 듯한 느낌인데, 그 오토바이는 타고 이렇게 달리면 그대로 그 자연물에서 이렇게 오는 그 감이 굉장히 생생하게 느껴졌다고 할까요? 그 점은, 그래서 내가 저는 그 오토바이가 스포츠로는 참 좋은 스포츠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과연 그게 오토바이 거의, 제가 그때 그거 살 때 한 3천만 원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처분하고 뭐 다시 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한 3,500만 원 넘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는 뭐 타고 싶은 생각은 지금 없고, 지금도 사실 고민이에요. 나를 대신해 줄 수 있는 물건이 뭘까? 저는 아직까지도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책을 소개해 드리면서 여러분도 한번 우리 뭐 여러분이라고 또 할 것도 없이 우리 유튜브 이웃사촌이 될 여러분들 이 본인을 대표할 수 있는, 나는 내 자아를 대신해 말해줄 수 있는, 내가 그만큼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이 무엇이다, 나를 대표할 수 있는 물건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한번 내가 말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고, 이분이 이런 또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슈필리움과 카렌시아라는 두 가지 개념을 한번 이 책인지 어디서 한번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슈필리움은 독일어고 카렌시아는 스페인어였어요. 그런데 두 단어의 공통점은 나만의 공간, 그러니까 타인에게, 어떤 타인뿐만이 아니라 내 평소의 업무라든가 아니면 어디에 뭐 치여서 있고 또 타인들하고 이렇게 계속 접촉이 일어나고, 뭔가 좀 이렇게 스트레스, 이게 뭐 스트레스도 꼭 나쁜 거 아닌데 어떤 일상에 직접적인 관련이 된 것이 아닌, 그러니까 나만의 공간, 약간 안식처, 이런 개념이거든요. 공통점은. 근데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슈필리움은 그 나만의 공간인데, 여기서 내가 뭐 기타를 좋아하면 기타도 치고, 게임을 좋아하면 비디오 게임도 하고, 뭐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노래도 부르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도 하고, 이렇게 그 공간에서 내가 마음껏 내가 해보고 싶은 걸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뭐 춤을 추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춤도 추고, 막 이렇게 막 노는 거예요, 이 공간은.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걸 막 이렇게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카렌시아는 어떤 힐링 그런 공간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뭐 사회생활이라든가 직장생활에서 굉장히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랬을 때, 굉장히 지쳐서 이제 그걸 왜 번아웃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이렇게 번아웃 됐을 때 이 공간에서 조용히 어떤 명상과 휴식을 통해서 내 자신을 치유하는 그런 뜻이 더 강조된 것이 카렌시아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임대 사업을 지금은 주 사업으로 하는데요. 카페를 이 뒤에 보이시는 이 머신도 이게 지금 사실은 너무 과잉 투자를 한 겁니다. 이거 원래 팔려고 내놓은 건데 너무 비싸가지고 중고는 안 팔리더라고요. 혹시 이거 매입하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제가 좋은 가격에 매도할 의향이 있으니까 저희 인스타그램에 구매 의사를 밝혀주시면 이 그라인더하고 커피 머신은 가격이 맞으면 언제든지 제가 매도할 의향이 있는, 이거는 아직 상당히 상품성이 있는 물건이니까 남겨주시고요. 저희 상호명은 크로스오버라고 인스타그램에 검색하시면 나올 텐데,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원래 카페를 조금 운영을 하다가 임대를 하면서 이제 나머지 공간을 저도 아직도 임대할 공간이 조금 남아 있고, 지금 이 공간은 원래는 약간 저가형 프랜차이저를 통해서 그런 인터넷 같은데 어플로 주로 그거를 컨설팅 해주는 요즘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주 약간 중고가 이상의 프랜차이저가 아니라 중저가, 한 달에 가입비도 얼마 안 되고, 이렇게 식재료라든가 이런 것만 지속적으로 내가 구매해주면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원래 여기를 약간
제가 이제 등록이 응시업으로 돼 있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활성화시키고, 또 현관도 사실은 여기가 시장 부근이라 임대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뭐 코로나도 있었고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지금 본격적으로 영업을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이 지금 이렇게 어떤 제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저에게는 어쩌면 이 공간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뭐 힐링, 지금 솔직히 얘기가 힐링은 잘 안 돼요. 왜냐면 이 주변이 시장통이라 좀 시끄러워요, 낮에. 막 저기 장사하는 사람들, 아직도 여기 시장에서는 호객 행위하는 사람이 꽤 있어요. 그래서 소란스럽기도 하고, 마스크 안 쓰고 장사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제 뭐 이 부분이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저는 더 뭐 이웃이라는 개념이 없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딱 눈 뜨고 나오면 돈 벌려고 나오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개념이 좀 없어요. 예전부터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뭐 취미라든가, 뭐 취미가 맞으면 저도 모터사이클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혹시 또 인연이 되면은 예전처럼 그렇게 고가의 오토바이를 살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뭐 1,000만 원 미만으로 그것도 한 2, 3년 팔고 끊어가지고 뭐 한 대여섯 분 정도 회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면 모를까. 그것도 사실 저는 예전에 그 오토바이 처분할 때 골탕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별로 수입 오토바이에 대한 그 안 좋은 기억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별로 자동차 오토바이 이런데 자동차 운전하고 이런 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운전하는 걸 싫어하진 않는데 그렇게 큰 애착은 없다. 그래서 이게 지금 힐링보다는 이 공간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지금 약간 그 플레이그라운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나만의 공간, 그리고 나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나의 물건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일요일 휴일을 맞아서 이제 또 5월 어린이날까지 뭐 저는 원래부터 이런 개념이 별로 없죠. 왜냐면은 아직까지도 제가 이제 뭐 독신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일도 뭐 공무원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뭐 휴일이라든가 이런 데 크게 그 영향을 안 탑니다, 저는. 그래서 뭐 어쨌든 휴일이니까 다른 분들도 이 기간 동안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